네,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경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정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1, 2, 4하고는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이고 아주 네. 굉장히 좋은 데로 아니 아직 이사 스튜디오가 꾸며진 건 아니고 아니, 그냥 약간 아니, 가설 무대입니다. 아니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시겠어요? 오늘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도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하는 적은 오늘은 그냥 월요일 날 바로 엊그제 출범한 우리 K뱅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까 하고요. K뱅크는 뭡니까? K뱅크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네이밍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은 모바일 뱅킹이거든요. 모바일 금융. 근데 왜 K뱅크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인식을 코리아 K뱅크가 이제 KT가 주도하는 하기 때문에 K뱅크를 이름 붙였어요. K뱅크 예. 그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보여주려고요. 예, 좀 보여주세요. 왜 근데 다른 사람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뭐냐면 모바일이잖아요. 네. 이게 모바일인데 지금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데스크탑에 인터넷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그런 혼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모바일 뱅킹 또는 스마트 뱅킹을 합니다. 그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은 이 모바일이라고 하는 이 모바일 폰 안에 2009년도에 미국의 애플사에서 여기 인터넷 기능이 들어가면서 그전에 인터넷 기능이 안 들어간 모바일 폰이 피처폰이라고 했죠. 들어가면서 이제는 그리고 여기가 점점 이제 이게 그 반도체의 성능이 발달되면서 이 모바일이 이제는 웬만한 큰 대용량 데스크탑 컴퓨터야 일을 하게 되고요. 또 통신망이 거의 이제 3G, 4G를 넘어서 5G까지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에 연결되면서 이것이 그냥 손안에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인터넷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집에서 이제 데스크탑에서 처리하던 것을 이 모바일 폰에서 처리하게 되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인터넷으로 은행 업무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K뱅크하고 뭐가 다르죠?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을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차이점이 뭐냐면 이 모바일 폰에서 웬만한 대용량 인터넷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이제는 데스크탑 컴퓨터에 갈 필요가 없이 아니야말로 산속에서도 이 모바일 폰을 이용해서 금융 거래를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산속에서도 미국에 하고 금융 거래를 할 수가 있다. 그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금까지는 할 수 있는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제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벌써 이제 다른 나라는 아니 지금 휴대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휴대폰에 이제 그거하고 K뱅크하고 뭐가 다르죠? 그렇죠. 그 이제는 한국도 이제 그제부터 이 모바일 폰으로 금융 거래를 다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이게 모바일 금융이 가능하다니. 아니 이때까지는 불가능했나요? 그렇죠. 그랬나요? 이때까지는 이제 데스크탑 데스크탑에서 가능했죠. 데스크에 컴퓨터에서만 모바일로는 불가능했나요? 예. 그리고 또 모바일은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지금까지는 모바일을 쓰는 경우도 제한적으로 내가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했을 경우에만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모바일로 하기 위해서 비대면 거래라고 그래서 은행에 가지 않고 사람들 중요한 것은 한번 모바일을 쓴 사람은 다시는 데스크탑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주보세요. 예. 안 주시네. 중요한 거랬어요. 그러네. 예. 태극기가 달려 있군요. 그렇습니다. 태극기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예. 지금도 이걸 가지고 신한은행하고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내가 신한은행과 은행 지점에 가서 계좌를 개설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 K뱅크는 뭐냐면 갈 필요가 없이 한 번도 갈 필요가 없이 제가 바로 그제 가입을 했어요. K뱅크에 갈 필요가 없이 이걸 가지고 가입하는데 그럼 그걸 비대면 인식이라고 하는데 비대면으로 나를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대면으로 사람을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가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입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우선 찾기에서 K뱅크를 찾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K뱅크 이제 앱을 K뱅크 앱을 일단 깔고 다운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입하기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제 가입을 하면은 거기서 오정근이라고 하는 인식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그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 주민등록증을 요 사진을 찍어서 바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또
다른 내 은행인 통장을 해서 900원을 이체시켰어요. 그렇게 되니까 저쪽에서 나란 걸 이제 확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왜 그 두 가지 이상 썼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여러 가지 그 부정 거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비대면 인식을 반드시 복수를 하게 돼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그럼 주민등록증을 찍어서 보내주거나 그다음에 이제 주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은행의 그 공인인증서. 여기는 공인인증서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로 확인해? 그걸로 이제 확인된 거예요. 아니 그럼 제가 네. 들어가서 오정근 이름으로 예. 예? 가입을 그러면 하고 우선 내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을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정근 주민등록증을 내가 해킹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반드시 복수를 얘기해요. 바로 그런 이제 정주필령 같은 분이 있을까 봐서 그런 경우 한 가지 하면 안 되고 내가 그럼 기존에 이 K뱅크가 일반 다른 은행의 모바일하고 네. 뭐가 다르냐 이거? 이게 다른 은행의 모바일은 개설할 때 반드시 그 은행에 가서 개설을 좀 해야죠. 그 차이밖에 없나요? 아니 다른 것도 있습니다. 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말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모바일 폰의 기능이 인터넷 기능이 굉장히 향상이 되면서 예. 중요한 것은 은행에 갈 필요가 없이 언제 어디에서나 예. 내 계좌를 개설하고 예. 예금도 하고 대출도 받고 계좌 이체도 가능하다. 그것이 예.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건 이해가 됐는데 네, 됐습니까? 다른 은행의 모바일과 다른 게 예. 그냥 은행에 안 가서 다른 은행은 은행에 가야 통장이 그렇습니다. 개설되는데 예. 이건 안 가도 된다. 바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예금 금리는 지금 다른 제가 그 중요한 건데 예. 그게 어떤 차이점을 갖냐면 지금 우리나라 은행 그러면은 가장 목 좋은 사거리에 다 있어요. 아니 금리가 같나요? 제가 다르나요? 그거 연관된 예. 거예요. 목 좋은 사거리에 자리 잡기 때문에 임대료 굉장히 비싸겠죠. 그래서 대출 금리가 비쌉니다. 비싸고 특히 이제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건 점포가 필요 없는 거니까 엄격히 말하면 사람이 가지 않으니까 점포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용한 산속 같은데 싼 데서도 영업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임대료 같은 게 고정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굉장히 지금 이 K뱅크가 공시하고 있는 이율은 얼마예요? 조금 은행보다는 좀 예금 금리는 조금 높게 주고요. 대출 금리는 좀 낮게 받고. 그 조금이라 하면 예, 아직은 이것이 시내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이랑 한 1% 정도 차이가 납니다. 1%. 예, 그건 그 적지 지금 않은 차이인데. 굉장히 큰 차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가 이점 있냐면은 아직은 초기니까 그런데 지금 대출 그러면 제가 이제 얼굴 안 보고 이제 일단 가입했잖아요. 예. 그럼 제가 이제 뭐 예금은 또 문제가 아니지만 내가 대출 받고 싶다. 그럼 대출 옛날 같으면 대출 은행 일단 찾아가서 그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중요한 것은 이거는 오정근이가 만약에 한 뭐 1,000만 원 대출 신청하면은 오정근이라는 사람하고 내가 그걸 쓸 용도와 업종 뭐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수많은 데이터, 빅데이터라고 그러죠. 내와 관련된 수많은 데이터, 또 내가 하려고 하는 뭐 치킨집은 치킨집 하는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걸로 신용 분석을 해요. 그렇게 해서 대출 여부를 결정하니까 은행에 갈 필요 없는. 그리고 앞으로 이제는 기존의 은행들은 모바일을 쓰건 데스크탑을 쓰건 방문하건 심사역이 심사를 하는데 이제는 그런 필요 없고 빅데이터 분석가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큰 차이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니까 어떤 또 좋은 점이 있냐면은 기존의 은행은 제일 중요한 게 요건데 보통 신용 등급으로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은행에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5% 그 정도 빌릴 수가 있는데 4등급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저축은행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바로 저축은행 가면 금리가 22%로 올라갑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좀 빨리 얘기해. 예,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개인 사업이나 그런 사람들이 은행에 못 가는 4등급부터 7등급 9등급, 8급 이런 건 너무 밑에 이제 그 정도가 지금 저축은행으로 가야 되는 바람에 굉장히 높은 금리를 부담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고정비용을 절감하고 또 분석을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하면서 부실률을 낮추면서 한 10% 안팎의 중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그것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 특중기업 대출 한도는 얼마입니까? 대출 한도는 이제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그 중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하는 거.
그 신용 분석 방법이 다르고. 아니 근데 담보대출이나 이런 게 안 될 텐데. 그게 이제 앞으로 담보대출보다는 거의 신용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용 가능한다. 분석을 통해서 대출해 주려면 네. 대출 금액도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금액 이제 뭐 한도가? 한도에 따라 다르겠죠. 이 은행은 예금자 보장이 됩니까? 5천만 원. 물론 이것도 이제 은행과 똑같습니다. 은행 면허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 2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은행 면허를 준 거예요. 이 은행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인은 바로 이제 그건 이제 좀 이따 나온 중요한 이슈인데요. 일단은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은행에 갈 필요 없고. 묻는 말에 대답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빅데이터 아니 그건 좀 이따 중요한 이슈 얘기하려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런 고정 비용이나 부실률을 낮추면서 중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려면은 개인적으로 이거는 IT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거거든요. 그럼 정보통신기술회사가 이걸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K뱅크는 사실 이걸 주도하는 회사가 KT거든요. 그래서 K뱅크로 했는데 그래서 KT 쪽에서 행장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처음으로 아마 이공계 출신 은행장이 나온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하는데 문제는 은산분리 규정 때문에 의결권을 4%밖에 행사할 수가 없어요. 예. 최대 지분은 10%까지는 가질 수는 있지만은 의결권은 4%밖에 행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ICT 업체가 더 많은 기술을 투자하고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이걸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럴 요인이 없다는 것 때문에 큰 문제죠.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의 알리바바가 이제 전자상거래 회사거든요. 근데 KT에서 K뱅크라고 이름을 지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KT의 지분율은 의결권 지분율은 4%밖에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주주는 누구입니까? 나머지 주주는 뭐 여러 은행들 뭐 등등 그렇습니다. 우리은행인가 10%인가 그렇고 뭐 등등 그런 데 있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은행이 10% 같으면 우리은행은 의결권을 100%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은행이 주인이어야지 왜 KT가 그러니까 주인이에요? 이게 문제가 뭐냐? 바로 우리나라가 이것 때문에 산업자본은 4% 이상 의결권을 가진 수 없다 하는 그 엄격한 규정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늦게 출발한 중국도 지금 3년 전에 다 출발했거든요. 미국은 한 20개 좀 있고 영국도 한번 그때 우리가 가봤지만 한 10개쯤 있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늦게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중금 대출을 해주고 편리한 이런 인터넷 전문은행이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아니 KT 지분은 4%고 예? 네. 우리은행 지분은 10%인데 네. KT가 자기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사실상 주인은 KT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그럼 주인은 이제 뭐 이름과 상관없이 처음에는 이것이 아마도 출범한 뒤에는 은행법이 개정이 되어서 주인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죠. K뱅크 행장이 KT 출신이라면서요. 아니, 뭐 행장보다도 지배구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얼마나 행사하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니 경영자를 누가 행사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물론 그것도 그렇죠. 근데 경영자를 KT 사람을 썼다. 네. 그거 한다면 그건 KT가 대주주인데 네. 그럼 다른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당국에서 야 십실반으로 내봐 해서 억지로 출연했고 스스로는 이제는 은행을 못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꼭 억지로 출연했다고 뭐 아니 다른 은행은 이제 그래서 소위 인터넷 은행을 못 만든다는 얘기죠. 지금 제일 문제가 이제 5월 내지 6월 달에 카카오뱅크가 또 나올 거예요. 카카오가 주도하는 그것도 역시 카카오가 주도하지만은 또 의결권을 4%밖에 행사하지 못할 거예요. 그럼 나머지 주주는 누구? 나머지 주주는 뭐 보험회사 뭐 등등 그런 이제 금융기관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바로 그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보통 한 25%, 10%에서 25%, 심지어 50%까지 제한이 없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라들은 대개 한국 외에는 다른 나라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이게 워낙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서 인터넷 쪽이 IT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 발전한 기술들을 토대로 해서 모바일 뱅킹 지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금 대출 이체뿐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알리바바가 설립한 마이뱅크라고 있어요. 마이뱅크 3년 전에 전부 영업하고 있는데 그 마이뱅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내가 예금을 하고 전자상거래를 합니다. 알리바바 본래 전자상거래니까
돈이 더 필요하면 대출을 해주고 돈이 남으면 예금을 해주고 또 본인이 원하면은 그 예금만 하는 게 아니고 운용도 해줘요. 자산은 관리도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하는 완전히 새로운 금융회사가 탄생을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주도하는 게 바로 알리바바가 하는 전자상거래, 한국으로 치면 산업자본이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K뱅크는 새로 만들어진 건 축하할 일인데 제가 설명 내용을 쭉 들어보면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규제가 너무 많고 정부가 또 지선하게 놓고 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항상 규제가 많아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세계 80위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전통적인 금융기관도 세계 80위권인데 이거 새로 생기는 지금 완전히 이제 금융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중이거든요. 이 바뀌는 새로운 금융에서도 이렇게 규제가 많으면은 아니 KT 4%고 우리은행은 10%를 내게 시켜놓고 주인은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경영권은 KT 너희들이 그러면 행사하라고 당국이 지 마음대로 면허를 주고 이런 생쇼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냐면 의결권이 4%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다른 은행들이 다른 지분이 96%를 두고 행사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거기에 이제 조그만한 이제 많은 다수의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수가 참여한다는 것은 조금 지분이 적다는 것은 결국은 주인이 없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경우는 주인이 없이 또 정부에서 만들어 놓고 생쇼하는데 그것 그럼 나머지는 기대치가 뭐냐면 언젠가는 이 지분 규제가 풀리겠지. 그러면은 이 면허 자체를 특허를 라는 것 자체를 정부가 또 놓고 장난치는 그래서 거거든요.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전국에 17개 은행이 있습니다. 일반은행, 특수은행, 뭐 농협수협은행인데 그 17개 은행 중에서 주인이 제대로 있는 데는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참 주인이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기 전에 우리은행 10%, KT 8%, GS 리테일 10%, NH 투자증권 10%. 그 GS 리테일은 왜 10%밖에 안 되냐 이거. 10%를 하는데도 저기도 의결권은 4%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말이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우리나라 첫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하니까 모바일 뱅킹 출범하니까 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그 난리를 피는데도 안 해준 거죠. 지금 문제는 이거를 개정해야 되는 정무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야당 출신인데 강력히 반대했다는 거예요. 상정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옛날에 무슨 앞으로 그러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제 TV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 모바일 뱅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그거 하십시다. 제대로 만들어질 때까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얘기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이게 모바일 뱅크는 한마디로 말해서 국경이 없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워낙 통신이 글로벌하게 다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예컨대 뭐 만약에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할 때는 바로 그냥 거기서 결제해 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근데 뭐 애플페이라든지 이런 걸 결제하면 되니까 점점 이제 은행이 물리적인 점포 같은 게 없는 개념이고 이 안에 다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새로운 모바일 뱅킹 산업이 고사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점점 이제 그러게 되면 불편해서 못 쓰고 저쪽은 더 새로운 기술로 무장을 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볼 때도 고사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마이뱅크라든지 뭐 정신 차릴 때까지.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이 지금까지도 전통적인 과거 금융이 세계. 근데 왜 가입하셨어요? 이 정도 제가 테스트를 해봐야죠. 그리고 테스트 하시려고? 돈도 없어 돈도 탈퇴하십시오. 돈도 좀 빌릴까 하고 말이죠. 돈도 없어가지고. 그 얘기 하겠죠. 그래서 이제 금리도 비싸다는데. 제 얘기는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새로운 특히 금융산업이 왜 중요하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예요. 자꾸 가지 않으려고 하는 중소기업에 등떠미를 보내기보다는 가고 싶은 일자리를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자꾸 정부에서 규제를 안 내놓으려고 어떻게 보면 정부라기보다는 지금 야당들이 정부에서 법안을 낸데도 통과를 상정도 안 했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현재 뭐 그런 어제 그거에 출범을 했는데 반응은 뜨거워요. 어제 출범했는데 이틀 사이에 6만 명이 가입을 했어요. 근데 이건 뭐냐 어느 정도 폭발적인 거냐면은 지난 1년 동안 일반 은행들이 데스크탑에서 이제 가입한 비대면 거래 뭐 가입한 게 제가 볼 때는 이틀 동안 6만 명 같으면은 일반인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전부 KT 직원, 우리은행 직원, GS 리테일 직원 그것만 해도 6만 명이 60만 명이 돼야 될 텐데.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우리나라 전체 은행이 지난 1년 동안 비대면 거래로 가입한 게 16,000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틀 동안 6만 명 가입한 것은 어떤 경우든 간에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우리 국민들은 전 세계적으로 IT에 굉장히 열광하는 국민이에요. 전 세계에서 IT 제품이 새로 나오면 한국에서 시제품 성공 여부를 볼 정도니까. 사용만.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용만 그렇습니다. 규제가 워낙 많아서 이 규제를 풀어줘야만이 우리의 그 모바일 뱅킹이 국경을 넘어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영국 사람들도 한국 모바일 뱅크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정도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 들으니까 오히려 화가 나네. 이 처음도 아니니까 너무 화를 내실 건 없고요. 우리나라는 워낙 규제 왕국이 돼가지고 웬만한 규제는 규제가 지도 않는데 문제는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 그리고 이것이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그래요. 완전 패러다임이 완전히 그 구 패러다임에서 지금 시프트 돼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뀔 때 그 패러다임에 바뀌는 새로운 금융산업은 우리나라가 좀 세계에서 근데 저는 얼리 어답터를 하고 싶지는 않군요.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아 그렇군요. 틀림없이 제가 볼 때는 저 보안 문제 개판일 겁니다. 좀 있으면 뭐 북한 애들이 와서 해킹하고 뭐 난장판 벌일 그래서 이제 거라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도 이제 이런 분야에서 좀 많이 연구를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왔어요. 영국 사람인데 영국 사람들은 상당히 새로운 걸 많이 얘기해요. 그게 브레이킹이라고 뱅크 3.0이라고 한 사람 저자인데 이 사람 얘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 모바일의 발전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이내에 거래 점포는 거의 소멸될 거다. 그리고 남아있는 점포는 이제 그것을 후선적으로 도와주는 스토어 기능 정도 하는 정도 남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 우리가 빨리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대응을 해서 새로운 모바일 뱅킹에서는 우리가 좀 앞서가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자리는 별로 안 생길 것 같고. 아니에요. 지금까지 대출 심사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빅데이터 분석가를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어제 가입을 해보니까 전화를 해보니까 벌써 콜센터 직원이 부족해요. 콜센터 대기하는데 알겠습니다. 너무 걸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 K뱅크에 대해서 가입까지 하셨습니다. 엊그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